중국의 복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폭발, 표적 공격, 폭력적인 보복이 전국을 휩쓸며 중공이 폭력으로 유지해온 독재 정권의 외양을 찢어기고 있습니다. 한때 권력의 보호를 받던 관리들, 집행자로 두려움을 샀던 경찰, 성격으로 여겨지던 사법당국이 이제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부패한 경찰, 약탈적인 관리, 썩어빠진 사법 시스템 아래 수년간 겪은 굴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든 폭발 뒤에는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제 철거로 집을 잃은 가족, 착취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사람들, 협박으로 파괴된 사업들. 지금 중국이 목격하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의 필연적인 반작용입니다. 청원이 침묵 속에 묻힐 때, 증거가 무시당할 때, 법정이 정치쇼가 되고 법 자체가 억압의 도구가 될 때 사람들은 결국 정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중공은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의 독재 체제 아래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특히 기업들은 착취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시민들이 정의를 호소할 때 부패한 사법 및 행정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해 그들의 고통을 가중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마흔이가 억울함을 알리고 맞서 싸우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연쇄 폭발 사고가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 12월 17일 저녁 베이징 제7순환도로 지95허베의 구간 두야 터널 안에서 천연가스 탱크로리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진 폭발로 터널 일부가 붕괴하고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사망 10명, 부상 29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중공 당국이 현재 사상자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촬영한 한 네티즌은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곧 교통경찰을 사칭한 이들에게 영상을 삭제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중국 관영 매체는 여전히 철저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도 자세한 사상자 수치도 없습니다. 분노한 본토 네티즌들은 소셜 플랫폼에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고를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어떻게 전체 언론 시스템이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있나? 11월 30일 훈난성 천저에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통실로의 한 폭주가의 주인이 자신의 가게를 폭파해 주변 건물을 평평하게 만들고 자동차들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망 전 가게 주인 펑아 이용은 펑성즈 부시장과 지역 경찰, 도시 관리 요원 등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그들이 물건과 돈을 갈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구조적 부패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이가 그를 진실을 폭로하고 죽은 사람이라며 애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1월 26일 오후 5시경 안우이성 보저우시 차오천구 자차향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엠박에서도 치솟는 흰색 버섯구름이 보였고 3km 떨어진 곳의 주민들도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이 손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경상잔의 명분이라며 불꽃놀이용 폭죽 폐기 중 사고라고 둘러댔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폭죽. 내 나이 36인데 그런 이야기는 안 믿는다는 현지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겨우 폭죽인데 왜 도시 절반이 흔들렸냐 곧 되물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식 발표를 조롱하며 살다 들어본 중 가장 시끄러운 폭죽 이야기라고 비꼬았습니다. 관리들이 의심스러운 설명으로 대형 폭발을 덮으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월 6일 허베이성 싱타이 주민들은 건물을 찢어기고 버섯구름을 피워올린 거대한 폭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장소가 파출소 종합민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재빨리 고철 수집 화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현지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고철상은 책임까지 재활용하나 보다.
다른 이들은 고물상보단 무기고 같던데 또 폭죽인가? 폭주 금지된 도시에서라고 비꼬았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산둥성 칭다오 지모시의 한 고층 건물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X정 진실 미디어가 공유한 영상에는 정부 관리의 집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누군가가 밖으로 튕겨나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관리는 오랫동안 부패와 자산 갈취에 연루되어 대중의 분노를 샀고 결국 폭력적인 보복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황수시 시사상우 타이즈완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주목받았습니다. 학자러운 관리에게 복수하려는 주민들이 가스통을 폭발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막히면서 4층 건물이 재더미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산동성 빈저우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폭발로 여러 세대의 창문이 깨지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초기 보도들은 마을 관리의 집을 노린 계획적인 보복 폭탄 테러라고 묘사했습니다. 전직 준공관리두원은 이런 보복 사건들이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일어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이 더 세게 조일수록 반발은 더 폭력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중국 시민에게 수십 년간 쌓인 좌절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경제 붕괴, 구조적 부패, 정보 검열, 무자비한 탄압은 휘발성 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불꽃 하나면 터질 화약고와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공의 통치 모델이 공공의 분리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권 생존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합니다. 부패는 일상화되었고 거짓은 제도화되었으며 강압은 통치독으로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런 시스템 아래 살아온 많은 시민은 그 논리를 터득했고 일부는 이제 그 논리를 정권에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충격 뉴스가 아닙니다. 중국 내부의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반영합니다. 법적 통로가 막히고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국가가 정의와 책임보다 선전, 검열,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할 때 절망은 필연적으로 분노로 변합니다. 중공의 지속적인 정보 통제, 현실 부정, 구조적 부패 해결, 의지 부족은 대중의 원함만 깊게 할 뿐입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정권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필사적이고 위험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들은 공포와 억압으로는 진정한 안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의와 투명성,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중공은희를 제공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부패한 경찰에 맞선 운전자들의 반란, 트럭으로 교통경찰을 들이받아 살해하는 보복의 물결 전역으로 확산, 중국 경제가 계속 악화하고 중공재정이 쪼그라들면서 관리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교통경찰에게 벌금 징수 할당량을 부과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모든 도로, 건물을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치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2일 끔찍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다시 벌금을 내게 된 것에 격분한 트럭 운전자가 차로 교통경찰을 들이받아 즉사시킨 것입니다. 12월 2일 내부 고발 개정 헤이리아 오왕 블랙 매트리얼 네트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경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대형 트럭을 세우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는 부응하며 추격을 피하기 위해 차를 좌우로 몰았습니다. 결국 경찰차가 도로 위에서 트럭을 막아섰습니다. 경찰관이 내려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순간 트럭은 앞으로 돌진해 경찰관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범죄적인 살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여론은 운전자에 대한 깊은 동정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억압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르며 중국 트럭 운전사들은 오랫동안 수없는 자유적인 벌금 부과에 시달리는 이동식 현금 인출기로 착취당해왔다고 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심화하는 경기 위축, 치솟는 실업률, 화물 수요 감소는 운송업계를 황폐화했습니다. 많은 운송회사가 화물이 없어 차량을 몇 달씩 놀리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기사들은 화물 플랫폼이 운송비를 깎고 이익은 붕괴하여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다고 호소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단속에 걸려 수천 위안의 벌금을 무는 것은 경제적 파탄, 즉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점점 더 필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문소를 고의로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수익형 벌금에 대한 수년간의 좌절 끝에 폭력적인 대립이 전국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트럭들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밀어버리고 검문소를 덮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산둥성 웨이팡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돌았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린 듯한 남성이 대낮에 식칼을 들고 교통경찰을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16일 중국 호번 국도 구간에서 철강을 가득 실은 트럭이 야간 검문소를 덮쳐 경찰관 3명이 즉사하는 등명이 사상당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반복된 벌금에 격분한 운전자가 고의로 현장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의 심한 검열을 고려할 때 수많은 유서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며 대중이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제1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24년 비세수 수입이 전년 대비 25.4% 증가한 4조 3억 위안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세수 수입의 핵심인 벌금 및 몰수금은 10.8% 증가했습니다. 10센트 뉴스 보도는 2023년 말 광시 팡천강시 재정국장 자오레이가 교통경찰대를 직접 방문해 예상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주관적 주도성을 최대한 발휘하라 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카메라와 자응 건물을 활용해 벌금을 더 많이 거으라는 뜻입니다. 2024년 1분기 국가 재정 수입은 2.6% 감소한 반면 벌금이 주도하는 비세수 수입은 10.1% 급증했습니다. 논평가들은 이를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광동성의 한 네티즌은 썼습니다. 우리 현에서는 교통경찰이 교차로마다 서서 벌금 떼려고 기다립니다. 담벼락 뒤에 숨거나 나무 밑에 숨기도 합니다. 매복한 산적 같아요. 이제는 주차 공간 그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돈을 받습니다. 정부가 파산했다고 시민을 이렇게 처벌해도 됩니까? 다른 이들은 일부 벌금은 공적 계좌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거치어 불투명한 비자금으로 흘러간다고 의심합니다. 훈난성의 다른 댓글 작성자는 말했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도 안 봐준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이미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살기 힘들 정도로 쥐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알을 꺼내려고 가장 약한 닭을 죽이는 꼴입니다. 종합해보면 중공경찰과 관리를 겨냥한 일련의 폭력 사태는 대중의 분노가 위험한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사회는 점점 폭발 직전의 화약골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공의 권위주의적 통치 모델과 깊이 뿌리 박힌 부패는 안정을 되찾기는커녕 원한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시체처럼 산다. 무자비한 시스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중국의 학생과 청년들. 사회가 얼마나 가혹해져야 젊은이들의 영혼까지 말라버릴까요? 이것은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을 마주한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숨막히는 학업 부담에 짓눌립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쯤 이미 불안은 깊이 뿌이 내려 있고 졸업하면 실업과 생존을 위한 잔혹한 투쟁에 직면합니다.
돌덩이 같은 가방에 짓눌린 초등학생부터 끝없는 과제 허덕이는 중학생 칭화대 개교 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멍한 표정으로 행진하는 대학생까지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희망을 뺏긴 세대입니다. 칭화대 113주년 기념식 영상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축제의 순간이어야 할 장면이 탈진한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비에 비유된 영혼 없는 모습으로 걷는 학생들. 남학생들은 구부정한 자세였고 트럼펫을 든 여학생들은 깨어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열은 엉성했고 북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가장 잔혹한 학업 필터를 통과한 최고의 인재들을 대표해야 했지만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시골 장례식 악단 노인들이 중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보다 더 생기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베이징대 자오등매 교수는 인정했습니다. 과거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지금은 말 좀 하라고 달래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들처럼 취업이나 집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입학 첫날부터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는 불안에 잠식된 사회 청년들에게서 시간과 휴식뿐만 아니라 정서적 여유와 자유까지 빼앗아가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졸업해도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세 대학에 입학해 중국 최연소 박사가 되고 국제 수학상을 휩쓸며 신동으로 추앙받던 장신양을 보십시오. 오늘날 30세인 그는 실업 상태로 누워버리기 탕핑을 택하고 부모에게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이들은 악명 높은 996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 문화에 짓눌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건강을 희생합니다. 한 23세 여성은 고백했습니다. 겨우 23시인데 몸은 50대 같습니다. 야망은 있지만 건강이 못 따라가요. 사회는 우리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위해 사는지 알기는 하나요? 전혀요. 매일 더 명확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인생은 이미 짧다는 거요. 왜 스스로를 고문해야 합니까? 아쿠아는 실험난은 절망을 심화시켰습니다. 해외 유학파를 포함한 명문대 졸업생들도 몇 달째 실직 상태입니다. 7개월째 백수인 보스턴대 출신 30세 졸업생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하이의 구직자는 1,400통 넘는 이력서를 냈지만 거의 답을 못 받았다며 기회가 사라진 무자비한 노동시장을 묘사했습니다. 공식 수치는 더 암울합니다. 2025년 중국은 전년보다 43만 명 늘어난 역대 최다 찰리 22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이미 포화 상태인 취업시장을 법시켰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14.5%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청년 기술 향상, 창업 프로그램, 소비 진작 같은 정책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숫자가 조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배달기사, 승차 공유 운전사, 월 1,000위안도 못 버는 라이브 스트리머까지 취업으로 간주하기에 실제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기의 핵심에는 한때 일자리의 80% 이상을 제공했던 민간 부문에 대한 베이징의 탄압이 있습니다. 국영기업은 노동력의 12%만 고용할 뿐입니다. 거의 3억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민간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산 압류, 강제, 민관 합작, 정치적 단속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일부는 정부 연체 대금 지급을 요구하다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민간 기업 1,003시 밀고 대상 설문조사에서 거의 절반이 향후 2년 내 채용 계획이 없으며 26%는 확장 계획이 없고 6%는 감원을 계획한다고 답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대도시가 정체되고 외국 기업이 철수하고 산업이 붕괴하면서 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향 전략을 홍보하며 졸업생들에게 소도시 취업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력한 집안 배경과 정치적 뒷배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장인 아빠 직업을 상속받겠다고 자랑한 후배의 성. 10세 소년의 바이럴 영상은 중국 시스템 내에 뿌리 깊은 정실인사를 적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1세 관광학 전공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현급 도시에는 일자리가 드물고 급여도 매우 낮습니다. 대도시가 3천 위안이라면 여긴 천절현 500위안입니다. 우리 반 50명 중 절반만 취업했습니다. 진짜 실업률은 50%가 넘을 수 있지만 정부는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이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중공 통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혁신보다 정치적 충성을 앞세우고 민간 기업을 억누르고 경제 데이터를 왜곡하고 초경쟁적인 학업 및 사회 환경을 강요함으로써 중공은 청년들이 과로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망가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포장되었던 나라는 이제 미래의 희망이라 불리던 청년들을 불안, 환멸, 절망 속에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일지 모릅니다. 중공을 향한 통렬한 일침, 화제의 돼지 이야기. 한 블로그의 날카로운 풍자가 대중의 각성에 불을 지이다. 한 젊은 중국 영상 블로그가 나는 돼지떼를 키웠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은 우화로 널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토 플랫폼에서는 이미 삭제되었지만 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블로거는 1인칭 시점으로 돼지 사육을 독재적 통제와 조작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나는 돼지떼를 키웠다. 몇 마리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몇 놈을 골라 사료를 더 준다. 걔네 임무는 다른 불순한 돼지들을 통제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처리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갑니다. 새끼 돼지 교육의 첫 번째 규칙은 돼지의 삶이나 돼지의 가치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말 잘 듣는 돼지가 되라고 가르칠 뿐이다. 그는 돼지 주인이 돼지를 아끼는 척하면서 착취하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내 집, 차, 아내, 자식, 내 연녀까지 다 돼지고기 판 돈으로 유지된다. 가끔 돈이 남으면 돼지 우리를 수리해서 돼지들이 더 행복하게 느끼게 해준다. 몰래 고기 배위 안오치를 가져가고는 가끔 시비안을 써서 뭘 사준다. 이 돼지들은 내가 큰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해야 한다. 애초에 그게 자기들 살점이었다는 건 깨닫지 못한 채 그는 돼지들의 출산율이 급감했지만 주인은 변하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나는 돼지떼를 키웠다. 최근 새끼 돼지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 많은 돼지가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내가 어쩌다 세상에서 가장 말 잘 듣는 돼지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생활 수준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이 블로거는 은유와 비유를 통해 중공을 비판하는 다른 영상들도 제작했습니다. 한치를 내어주면 한자를 빼앗아 간다. 득촌 진청나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억압에 저항하지 않으면 정권이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가 집에 강도질 하러 오면 어떻게 할 건가? 털리기 싫으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만 이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면 돈을 주고 일시적인 평화를 바랄 수밖에. 하지만 당신은 이 강도들 중공의 본성을 안다. 오늘 줘봤자 내일 또 온다. 빠진 독이다. 이 집에 머무는 한 피할 수 없다. 화제가 된 또 다른 영상. 신의가 없는 사람은 설 수 없다. 무신 분립에서에서 그는 중공 치하의 기만과 그로 인한 대중의 신뢰 붕괴를 폭로합니다. 돈을 맡길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한다. 하지만 찾으려 하면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줄어든다.
투자 유치할 때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다 헛소리였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투자자가 줄어든다. 그는 계속합니다. 보험을 들면 온갖 보상을 약속한다. 하지만 막상 때가 되면 지급을 거부한다. 그래서 보험 드는 사람이 줄어든다. 자선 활동한다고 기부를 호소하지만 그 돈은 명품 가방 사는 데 쓰인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는 법치의 붕괴도 강조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공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은 노골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래서 법을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수확당하는 작물, 부추, 꼴이다.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 아이 낳으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진실을 본 사람들은 떠났다. 블로거는 변화하는 대중 정서에 대한 성찰로 마무리합니다. 바른말 하면 욕먹지만 2022년 이후로는 욕하는 사람이 줄었다. 좋아요 누르고 저장하는 사람이 늘었다. 정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늘은 모든 것을 본다. 응보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영상에는 수많은 좋아요, 공유,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본토 네티즌은 중국 대중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영원히 이러진 않을 것이다. 싸구려 용수철도 탄력은 있다. 시리아의 최근 사례가 보여주지 않는가? 다른 이는 섰습니다. 거주자가 억압을 느끼고 탈출하고 싶게 만드는 집이라면 붕괴는 필연적이다. 때가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하는 사람들에게 도구를 건네 줄지도 모른다. 이 영상들이 강력한 이유는 풍자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민들이 관리당하고 통제받고 속고 착취당하는 돼지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은유가 전국을 찌르는 것입니다. 중공의 경직된 시스템 아래 직접 비판은 위험하기에 진실은 종종 우화를 통해 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반응은 대중의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고 성찰하고 말하기를 감히하고 있습니다. 유머, 은유 스토리텔링이 진실을 말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단계에 사회가 도달했다면 그것은 시스템 자체의 깊은 균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점진적이든 급격하든 각성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교하고 분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중공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인민은 더 이상 눈먼 장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 금하겐